수시는 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작년 입결만 보고 다들 그냥 지원하기 때문에 잘 준비한 학생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운이 좋으면 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기부나 내신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원 전략입니다. 지원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쓸지도, 어떤 전형을 쓸지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수시 원서 접수할 때의 전략도 포함합니다. 제가 만난 한 재수생은 3년 동안 생기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생명과학을 지망해서 생명과학 관련 활동들로 생기부도 잘 채웠습니다. 내신도 열심히 관리를 했고요. 수시를 어디에 지원할지도 한 두세 군데 컨설팅 받아가지고 부모님이랑 6장을 딱 추려놨습니다. 원서 접수 시작하자마자 혹시 마감일 놓칠까봐 그냥 바로 넣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 영상에서 수시 원서 접수가 처음이신 분들, 첫째 아이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둘째 때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거 말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수시 실전용 팁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수시 지원 단계에서 아주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같은 생기부, 같은 내신으로도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수시 합격 확률을 확 올려줄 수 있는 특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6장만 딱 정해놓고 수시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훨씬 변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란 요소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시는 딱 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수시는 정성적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작년 데이터들을 봐도 비슷한 학과라도 경쟁률이 낮은 곳과 막 25대1, 30대1인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6대1이면 6명 중 1명이 붙는 거고, 25대1이면 25명 중 1명이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수하고 생기부가 완벽하다고 해도 25대1, 30대1 경쟁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수시는 6장을 쓰기 때문에 6대1이 기준점입니다. 6대1 이하면은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고, 20대, 30대1을 넘어가게 되면 내 성적이 좋아도 아주 힘든 싸움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컨설팅을 받거나 혹은 학교에서 상담하면서 딱 6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후보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경쟁률을 보고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6장, 많아야 7, 8장만 정해놓고 그냥 접수하는 거라면, 우리의 전략적 방식은 10개 이상의 후보군을 만들어 놓고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최종 선택을 하는 거죠. 경영학과를 희망한다면 경영학과만 볼 게 아니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벤처창업학과, 글로벌비즈학과, 유통마케팅 관련 학과까지 다 후보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컴퓨터공학과라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 AI학과, 정보보안학과까지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요즘은 우리가 사실 이 경쟁률을 신경 쓰는 학교들은 대부분 인서울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요즘은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많이들 보고 좀 넓게 봐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좁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 경영학과로 생기부를 준비했다고 해서 경영학과만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경 계열이면 학종이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생기부에 국제 관련 내용이 없는데 국제통상학과를 어떻게 쓰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제통상으로 처음부터 특화해서 준비한 학생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처럼 상경 계열로 준비하다가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특성학과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최종 경쟁률이 41.27대 1, 생물공학과는 22.23대 1입니다. 둘 다 정말 한숨 나오는 경쟁률이죠. 근데 생명은 좀 이러니까 그냥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생명과학 계열인데도 경쟁률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 학과들은 융합 경향이 강해져서 이런 학과들은 사실 가도 배우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특히나 학부는 그렇고요. 교수님들 연구 분야도 거의 겹칩니다. 다 경쟁률이 이건 높지만 20대 경쟁률과 40대 경쟁률은 정말 합격 확률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특정 학과로 생기부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 학과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열적 합성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물공학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10개 이상의 후보군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경쟁률 흐름은 학과마다 비슷하고 또 3개년, 4개년 정도 경쟁률 흐름을 보다 보면 특정의 경쟁률은 과거 어떤 해의 경쟁률 패턴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원 패턴이 해마다 바뀌는 것 같지만 과거 어떤 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매해 인서울 주요 학과 경쟁률을 트래킹해오고 축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4개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건대 예시를 들었는데 왜 건대냐? 건대 같은 경우는 상위권과 중위권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여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혼란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건대 예시를 드는 거고요. 건대 교육공학과 4개년 데이터를 보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가 거의 접수 마감일인 D0 오전부터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수시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접수 마감일의 오전과 오후에 경쟁률을 발표하게 되고 한 2시, 3시가 되면은 경쟁률 발표를 멈추고요. 한 6시가 되면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게 되는데 결국 이 두 해 같은 경우는 최종 경쟁률도 유사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D0 마감일이죠. 마감일 오전까지는 2개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다가 가장 높은 경쟁률 28.08대 1로 끝났습니다. 사실 25대 1을 넘어가는 경쟁률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경쟁률입니다. 근데 2024학년도로 기준에서 봤을 때 2024학년도 당시 이미 마감일 오전 당일에 이런 경쟁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경쟁률을 확인하고도 지원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넣는 겁니다. 혹은 아주 내신 성적이 좋아서 내가 다 씹어 먹는다 하고 그냥 넣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경우는 간당간당하거나 적정이거나 상향이거나 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를 볼까요? 2025학년도에는 아예 D0 오전을 보면은 지난 3개년보다 훨씬 낮은 14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감도 19.67대 1로 끝났습니다. 사실 패턴이 바뀌는 걸 포착했으면 이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작년 경쟁률이 세서 올해는 낮아질 거야 이런 거는 입결에는 어느 정도는 적용되지만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경쟁률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면 접수 2일 전, 1일 전, 마감일 오전, 오후 최종 경쟁률 흐름을 바로 알 수 있고 시각적으로 내가 지원할 학과의 경쟁률을 이런 자료를 펼쳐놓고 점 찍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마감일 오전인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네.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되려나? 라고 예상해 보면서 접수를 하는 것과 아닌 학생들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할 학과의 경쟁률을 점 찍어 보면서 다른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포인트까지 보면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유한 인서울 주요학교 데이터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등 34개 대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학교 지원하실 분들은 댓글로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계열을 적어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요.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은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접수 마감일 2일 전, 1일 전, 접수 마감일 당일 오전, 접수 마감일 당일 오후 최종 경쟁률이 보시기 쉽게 시각화된 자료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모집 인원에 따라서 원수 접수 타이밍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는 모집 인원이 뭐 4명 이하, 3명 이하처럼 이렇게 적은 학과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6명, 7명, 그리고 10명 이상인 학과를 얘기를 합니다. 모집 인원이 4명 이하처럼 3명 이하처럼 적은 학과는 심리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 첫날부터 실시간 경쟁률이 발표가 되는데 다른 학과들은 0.1대 1, 0.2 막 이런데 이 학과는 벌써 1.5대 1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쫄아서 못 넣겠죠. 와, 여기는 모집 인원 4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다른 학과보다 실시간 경쟁률이 10배가 넘네? 이런 심리가 작용해서 결국 지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는 끝까지 지켜보다가 아까처럼 마지막 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은 정시와 달라서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으면 최종 경쟁률도 낮은 편이 많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다만 올해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고3이 4만 명 늘어났습니다. 이런 해에는 1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쓰지만 상향카드 한두 장은 아예 없애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후보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수시는 운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전략입니다. 10개 이상 후보군 전략, 4개년 경쟁률 데이터 활용, 모집 인원별 타이밍 조절, 그리고 실시간 패턴 변화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컴퓨터 앞에 좀 지키고 앉아가지고 경쟁률을 조금 더 추적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수시카드 6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보시면 굿머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시 지원, 특히 상향 지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